오늘은 공황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의식적으로 의식이 성장해가지고 진보하는 것이나 또는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나 이게 종이장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이 원인과 치료법을 알게 되면 오히려 염불이나 명상에 진보하기가 더 오히려 쉽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황장애의 원인하고 치료법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볼 때는 뇌내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 호르몬의 불균형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 공황장애 환자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일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트라우마를 간다거나 정서적 압박 등은 공황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 두 번째는 완벽주의 성향, 아주 깔끔하게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거. 일단 불안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에게 더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직장을 바꿨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인간관계가 변화했다든지 이런 변화는 공황 발작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두 번째는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거나 수면 부족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카페인, 그러니까 녹차나 커피를 너무 마시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공황장애 증상은 어떤 것인가? 신체 증상으로 보면은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리고, 두 번째로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요. 질식감을 느끼고 숨이 가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손발이 떨리고 땀이 나고 어지럼증이 느끼고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열감 또는 오한, 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염불하는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 것 같아요. 제가 염불 과목록을 계속 쓰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증상인데, 첫 번째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쳐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두려움이 더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두려움이 또 동반하니까 더 그렇게 증폭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현실감을 상실하거나 또는 자아감을 상실하는 비현실감,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은 갑자기 뛰는 증상, 쪼이는 증상, 갑자기 빨리 뛰는 심장 증상이 생기고 심장이 콕콕 찌르는 듯하게 아프게 느끼기도 하고 심장이 이렇게 쪼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은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느낌으로 이건 의료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작의 특징은 공황장애의 발작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보통 수분에서 수십 분 이내에 절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공황장애와 함께 또 발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예기불안이 굉장히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공황장애 치료법으로는 첫 번째 약물 치료가 있죠.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 등이 사용되는데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약을 쓰고, 벤조디아제핀은 급성 발작에 단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건 약물 치료는 이제 뭐 의사나 약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는 원인과 사고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노출 치료를 통해서 불안 자극에 점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치료,
CBT 치료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 번째는 이제 생활 관리를 하는 방법이 나와요.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공황장애를 보면 잠을 새벽까지 안 자고 떠들고 이런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많이 온다 그래요. 그다음 식사도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수면도 하고 운동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카페인, 알코올, 흡연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긴장을 완화하는 명상을 한다거나 호흡법을 한다거나 요가 등도 보조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면 부족은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악화시켜 공황 발작 위험을 높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법으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고 취침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카페인 섭취는 오후 2시 이전으로 제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말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혈당 상태나 과도한 혈당 변동은 불안과 공황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는 거,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 방법으로 보면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복합 탄수화물, 현미, 귀리 등으로 이렇게 밥을 지어서 섭취하도록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규칙적인 운동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헬스를 한다거나 이런 운동보다는 좀 유산소적인 운동, 런닝머신에서 계속 오래 뛴다든지 이런 운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법으로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헬스를 하신 분은 이 걷기나 달리기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카페인과 니코틴 줄이기. 왜 중요하냐면 카페인과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손떨림 등 공황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피나 에너지 음료, 초콜릿 섭취를 줄이고 금연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엔 서서히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식호흡과 이완 훈련입니다. 복식호흡은 과호흡을 막고 자율신경계를 안정화해서 공황 증상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5분에서 10분 동안 복식호흡을 하는 거죠. 들숨은 빠르게 쉬고 내숨을 아주 길게 쉬는 배로 호흡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육 이완,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이완하는 머리, 눈, 코, 입, 목, 어깨, 가슴, 배, 대퇴, 하퇴 이렇게 힘을 쫙 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이완하는 거죠. 명상이나 요가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적 평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런 걸 하면. 그리고 행복 호르몬을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는 것 중요하죠. 여섯 번째, 과도한 디지털 자극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SNS나 뉴스를 본다거나 영상 콘텐츠를 과도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느라고 붙들고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스트레스를. 그래서 하루에 1~2시간만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정하고 산책이나 독서 등 아날로그 활동을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완전히 하지 말고 숲속을 산책한다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 비판보다 자기 이해 중심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는 자신의 증상이나 감정을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경우 자기 스스로를 너무 욕을 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불안해지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을 해서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넌 괜찮아. 그래,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해. 뭐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기나 감정 노트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사회적인 고립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공황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증상을 터놓을 수 있는 지지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조 모임이나 서로 돕는 모임, 그런 심리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예기 불안을 다루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올 것이라고 미리 예측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또 발작이 일어나면 어쩌지 않은 불안은 공황 장애를 고착화시켜버려요. 고착화되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불안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서서히 노출시키는 방법. 이걸 아까 얘기했죠. CBT 기법이라고 그러고 또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든지 할 때마다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밥 먹는다 그러면 숟갈을 들었다, 입으로 가지고 온다, 입으로 집어넣었다, 그 맛을 하나씩 느끼는 거예요. 하나 씹으면서 아, 씹고 있구나, 아, 음식이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일일이 매 순간마다 마음이 내가 걷고 있으면 발바닥의 느낌을 받고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세세하게 집중하는 것이 마음 챙김 명상이거든요.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정신의식이 항상 밝게 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하면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와 같이 치료를 하면 약물 치료도 상담도 하고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되는 그런 병이겠습니다. 그리고 연부를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면서 연부를 하면 이런 증상이 모두 다 없어져요. 또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권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연이어서 부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